안녕하세요. 아리 가을이 언니입니다. 오늘은 진돗개를 입양하시고 싶은 분이나 계획 중이신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자 이번 영상을 제작해봤어요. 제가 진돗개 박사는 아니지만 제 인생에 스쳐 지나갔던 진도, 그리고 진도 믹스 친구들, 그리고 우리 가을이를 생각하며 그동안의 경험과 느꼈던 점들을 토대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선 진돗개를 입양하신다면 개의 성향을 미리 알고 입양을 해야겠죠? 진돗개는 야생성이 높다는 말을 해요. 야생성이 높다는 건 작은 동물을 사냥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 야생성은 강하게 발현되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선천적으로 순둥해서 이런 성향이 잘 보이지 않는 친구들도 있어요. 문제는 이 야생성이 강하게 보이는 진돗개들을 도시에서 함께 반려하는 경우인데요. 만약 내가 입양하는 아이가 야생성을 강하게 보인다면 보호자가 정말 관리에 힘써야 하는 진돗개의 성향 중 하나예요. 예전에 우리 아리랑 시골에서 산책을 하다가 백구 아이를 만난 적이 있어요. 되게 순둥했고요. 그 동네에서는 이미 풀러서 키운 지 오래됐고 자유롭게 집밥 먹고 돌아다니는 아이였어요. 근데 문제는 그 백구가 아리한테 했던 행동인데요. 저와 아리는 이제 시골길을 산책하다가 하얀 백구 친구가 보이길래 한 옆으로 길을 비껴서 지나가서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진돗개 친구가 천천히 다가오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아리한테 확 다가와서 목덜미를 물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놀랐었고 아리도 엄청 놀라서 깨갱거리고 난리였었어요. 다행히 그때 제가 아리는 리드질을 하고 있었고 그 줄을 재빨리 당겨서 아리는 크게 피해를 당하진 않았어요. 그때 그 당시 경험으로 진돗개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온화하더라도 작은 동물에게 포식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걸 그때 몸소 경험한 사례였고요. 아리가 워낙 작기도 작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을이가 온 뒤로 가을이도 혹시나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까 늘 경계를 했어요. 특히 도시에 살다 보면 작은 고양이들이 많잖아요. 가을이가 이 고양이들한테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게 늘 통제하면서 산책을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가 식용견의 역사가 있잖아요. 무분별한 식용견 교배로 여전히 야생성과 생존 본능이 남아있는 진돗개 친구들이 주변에서 간혹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돗개는 더욱더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 견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진돗개는 예민하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해요. 저 역시 진돗개의 성격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예민함을 가장 우선으로 들 것 같아요. 이 진돗개의 예민함은 다양한 형태로 보여지는데요. 우선 예민하니까 낯선 무언가에 의심도 많고요. 또 의심이 많아서 경계심도 높아요. 또 경계심이 높으니까 낯선 것에 대해 공격적이거나 날이 선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한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이 예민함 때문에 다양한 강아지 친구들과 두루두루 친해지긴 조금 힘든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와 맞는 친구들 또는 익숙한 강아지들과 지내는 것을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가을이도 새로운 친구를 사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상대 강아지도 굉장히 매너가 있어야 해요. 진짜 피곤하죠? 그래야 가을이의 마음이 서서히 열리더라고요. 내가 진돗개를 입양한다면 인싸처럼 언제 어디서나 다른 사람과 강아지들에게 다정하게 지내길 기대하신다면
진돗개의 입양을 다시 한번 고려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인싸 강아지를 원하신다면 리트리버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진돗개 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성향인 충성심이 있어요. 충성심은 인간의 시선에서는 정말 멋진 성격이지만 강아지에게 있어선 참 안타까운 기질인 것 같아요. 충성심은 한 사람을 평생 따른다지만 다른 새로운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데는 어려움을 느낀다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보수적인 성격 탓에 어디 낯선 환경이나 사람들에게 빨리 적응하기 쉽지 않죠. 그런데 내가 입양할 진돗개가 다른 사람 말고 나만 좋아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무인도 같은 곳에서 강아지랑 함께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평생 나만 따르는 진돗개는 아이가 아플 때 동물병원에 가서 진료받는 것도 힘들고요. 주변의 이웃들에게 환영받기도 힘들고요. 게다가 보호자가 갑작스럽게 아프거나 부재 시에 진돗개를 어딘가에 맡기기도 굉장히 어려워질 거고요. 이런 진돗개를 도시에서 키운다면 새로운 장소, 낯선 사람들이 가득한 이 도시에서 친절히 가이드해줄 수 있는 듬직한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단연코 한두 번으로 진돗개가 반짝하고 도시에서 적응하진 않을 거고요. 아마 평생 도시 생활을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는 생각으로 입양을 고려하셔야 할 거예요. 진돗개 하면 실외 배변을 한다고 해요. 이거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가을이는 실내에서도 배변을 해요. 그래서 저는 늘 가을이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간혹 가을이처럼 실내 배변을 하는 진돗개도 있지만 대부분의 진돗개들은 실외 배변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다른 옆 동네 진돗개 유튜버 채널을 보시면 실외 배변에 대한 고충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직접 영상을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가을이는 2개월 때부터 제가 가르쳐준 것도 없는데 스스로 실내에서 배변 패드에다가 대소변을 잘 봤어요. 워낙 진도 아이들이 깔끔하다는 건 익히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어릴 때부터 완벽하게 화장실을 가리는 거 보면은 아마 대부분의 진돗개들이 커서 실외 배변을 하는 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산책은 정말 거의 하루에 2-3번씩은 필수겠죠? 네. 많이 빠집니다. 기본적으로 사계절 내내 빠지는데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봄에는 훨씬 더 많이 빠져요. 그러다 다시 날씨가 추워지면 빠졌던 털들이 다시 빼곡하게 자라서 추위에 강해지고요. 진돗개와 함께 실내에서 생활한다면 매일 청소해도 반나절 만에 바닥에 털들이 쌓일 거고요. 털이 잘 붙는 재질의 의류는 당연히 입기 힘들 거예요. 밥 반찬에 털들이 살포시 앉아있는 건 늘 받아들여야 하고요. 자다가 코가 간질거리거나 입안에 이물감이 느껴지면 그건 진돗개의 털일 수도 있어요. 이건 저의 경험으로 비롯한 주관적인 생각인데요. 수컷은 기본적으로 활동적이고 발랄한 것 같아요. 약간 철도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호전적인 면모도 있는 것 같고요. 외형적으로는 암컷보다 크기가 훨씬 크고요. 암컷은 그에 비해 정적이고 차분한 편인 것 같고요. 좀 더 예민한 것 같아요. 약간 까칠하다고 해야 할까요? 이런 암수 성향은 사실 강아지들마다 성격도 다르고 자라는 환경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떤 아이로 자라게 될지는 단정짓기 어려운 것 같아요. 게다가 보호자의 영향도 크게 받기 때문에 반드시 암컷은 이렇다, 수컷은 이렇다 하고 말할 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라이프 생활과 맞는 아이를 데리고 올 때 단순 참고하는 용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개들이 그렇지만 사람들과 살아가기 위해선
예절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목줄, 손 터치, 입마개, 캔넬 교육, 사회화 교육 등을 해주어야 해요. 예를 들어 우리 가을이 같은 경우 어릴 때 굉장히 목줄에 거부감이 컸어요. 목줄만 하면 마치 야생동물이 올무에 걸린 것처럼 목줄을 벗기려고 온몸을 구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목줄 적응은 거의 한 달 넘게 걸렸었고요. 그 기간 동안 가을이와 제가 진짜 힘들었고 사이가 진짜 멀어질 뻔했어요. 그리고 터치 교육. 가을이는 사람들의 손길을 무척 좋아하는 아이예요. 하지만 낯선 사람들이 갑자기 엉덩이나 꼬리를 만지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화가 나면 으르렁거리거나 위협적으로 짖을 수 있어요. 보호자들에게 먼저 강아지를 만져볼 수 있냐는 허락을 구하고 만져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인데 현실은 그러지 않고 함부로 다가와 개를 만지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터치에 대한 둔감화 교육을 꾸준히 해주고 있어요. 또 우리 가을이는 캔넬 교육도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요. 가을이는 목줄도 그랬지만 캔넬 교육도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특히 자동차 안에서 캔넬 안에 있는 건 너무 힘들어했고요. 생존 본능이 강한 친구라 자기 몸이 자유롭지 못하고 잡혀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굉장히 커다란 거부 반응을 했고요. 특히 차 안 캔넬에 갇혀있을 때면 귀가 아프도록 울부짖고 아주 토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또 가장 중요한 건 입마개인데요. 가을이가 생후 4개월까진 동물병원 수의사님들이 쉽게 가을이를 케어할 수 있었지만 가을이가 그 이후로 급속도로 성장해서 이제 수의사님들이 가을이를 통제하는데 힘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의사님들이 원만한 진료를 하기 위해서 입마개 교육도 해주었고요. 입마개 교육은 처음에 분명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입마개를 앞발로 벗기거나 입질을 해서 입마개를 강하게 거부할 수 있을 거예요. 다행히 가을이는 입마개는 잘 적응했었고 그 이후에도 병원에서 입마개를 잘 하면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진돗개를 입양하신다면 반드시 어릴 때 이런 교육들이 선행되어야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고요. 위험한 일들도 예방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지금까지 진돗개를 입양한다면 꼭 고려할 부분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저 역시 도시에서 진돗개와 살면서 정말 행복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힘들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어요. 진돗개에 대한 귀여움과 환상이 생기지 않게 제가 진돗개를 키우며 느꼈던 현실적인 부분을 냉정하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진돗개뿐만 아니라 어떤 강아지든 보호자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반드시 신중하게 고민 후 멋진 진돗개를 입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을이 같이 우리나라 진돗개와 토종견들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